안녕하세요. 짱슌 수학의 짱이지스입니다. 자, 한방에 정리하는 마인드맵 특강 이번 시간은요. 좌표 평면과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우리 한방에 정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전체적인 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과 그래프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좌표와 그래프에 대한 내용들 파악해 볼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정비례, 반비례 관계성을 알아보고요. 그의 그래프에 대한 내용들을 배워나갈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좌표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셔야 되겠죠. 우리 좌표와 그래프에는 크게 또 두 갈래로 순서쌍과 좌표에 관련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밑작업, 여러 가지 용어 체크할 거고요. 그 다음 그래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을 내가 해석하는 요 유형들을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순서쌍과 좌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수직선에서 좌표의 뜻을 알고, 수직선에서 좌표의 뜻을 알고 주어진 점의 좌표를 말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먼저 내가 이 지금까지 했었던 이런 수직선 있죠. 이 수직선에서의 즉 내 위치를 얘기할 수 있는지, 이 P라는 점이 1에 있어. 그러면 P라는 점이라는 것은 1에 위치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수직선은 가로선만 필요하죠. 그거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내가 점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면 이제는 평면으로 한번 와보자. 수직선은 가로선 하나이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요 선상에서만 움직이는 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자, 이제는 확장시켜서 전체 이 면에 어떤 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면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체크해보자. 그것이 좌표 평면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는 한 축이 아니라 하나의 축을 더 만들어서 얘네들의 이름을 붙여줬고, 이것을 X축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얘를 Y축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자.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가 만든 좌표 평면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약속 과정에서 내가 이제 어디에 점이 있던, 여기에 있던 다 이 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약속 과정 중에 하나는 나는요. 요 점이 예를 들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얘를 X축 먼저 읽어줄 거예요. 여기 2라는 위치에 뿅뿅뿅뿅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Y축에 있는 하나, 둘, 셋, 예를 들어서 여기 3에 위치했다 이 점이 라고 한다면 있는 그 수를 읽어줄 거예요. 그러면 차례대로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2,3이라고 표시하고 얘네들을 이제 우리는 순서쌍이라고 말해주도록 하겠다 이거야. 됐지? 그래서 이에 표현 방법들을 알려면 좌표축이라는 용어를 파악해야 되고, 그 좌표축은 X축과 Y축이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중에 얘가 뭐예요? 이 좌표축의 교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원점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원점이라는 용어도 파악하셔야 되고요. 내가 X축과 Y축으로 나누어 주면서 공간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공간의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해서 이를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분할한 면이라고 해서 사분면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요. 이 사분면에는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이라고 숫자를 붙여서 각각의 이 공간의 특징들, 즉 부호의 특징들을 붙여서 나타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여기 이 위치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점들은 모두 X의 값도 0보다 크고 Y의 값도 0보다 커요. 자, 그 다음이 얘가 1사분면이면 식의 반대 방향으로 2라는 숫자를 붙여주면서 얘를 제2사분면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은요. X의 값도 0보다 작고 그죠? Y의 값은 0보다 큽니다. 그래서 X의 값은 0보다 작고 Y의 값은 0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에 공통점이 있어. 부의 공통점. 자,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요. X의 값은 0보다 작고 Y의 값도 0보다 작아요.
이런 공통점이 있고요. 여기 어디 위치했건 간에 그 수는 다른다 하더라도 얘 부호들은 x는 0보다 크고 y는 0보다 작다라는 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4개의 사분면의 특징들 부호의 특징이구나라고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우리 여기에는 이 점의 즉 요 표현 방법들을 잘 익혀두시고요. 요게 먼저 x, 얘가 뒤에 있는 게 y의 좌표입니다 라는 것 파악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래프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간다면요. 그래프라는 것은요, 별건 없어요.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다양한 이 그래프의 표현 방법들을 이제 해석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는 것 위주로, 즉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직접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 주어진 그래프를 내가 판단하면서 아, 얘가 어떤 것이다,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스케치하는 것, 요런 좀 요령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것은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내면서 익힐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개념보다는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 방법이 더욱더 좋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통과.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 파악할게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가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는 밑작업을 했어요. 그죠? X축, Y축 여러 가지 용어들 배웠습니다. 그래프의 장점 이런 것도 이제 해석을 하면서 파악해 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2학년 때는 이 내용이 그대로 함수라는 용어와 함께 나오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밑작업을 할 거야.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뭔가 관계성을 가지는 게 이제 정비례 관계와 반비례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먼저 정비례의 우리가 뜻, 관계 이해하셔야 돼요. 정비례라고 함은 무엇이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x의 값과 y의 값을 예를 든다면 그 관계가 x가 2배, 3배, 4배 됨에 따라 y도 2배, 3배, 4배 되면 돼. 예를 들어서 어떤 금액 가격을 계산할 때 제일 많이 사용이 돼요. 한 개의 사탕을 살 때 200원이죠. 2개의 사탕을 사면 400원이죠. 3개의 사탕을 사면 600원이죠. 자, 사탕의 개수를 x라고 하고 내가 금액, 가격을 y라고 정하자. 그러면 x가 2배, 3배, 4배 됨에 따라 그 가격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거잖아. 이런 관계가 정비례 관계야. 이해하시면서 이 정비례 관계를 이제는 그래프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비례는 또 뭘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넓이를 예상하시면 되고요. 자, 쉽게 말하면 x가 2배, 3배, 4배 됨에 따라서 y가 2배, 3배, 4배 되면 이건 정비례고요. 반비례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직사각형의 넓이를 내가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할게요. 이의 가로 부분을 x, 세로 부분을 y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x랑 y를 곱하면 몇이 돼야 돼요? 그죠? 곱해서 x랑 y를 곱한다 라고 했을 때 x랑 y를 곱하면 20이 되셔야 돼요. 자, x가 2배가 되었다 라고 했을 때 y도 2배 되는 거 아니지. 2분의 1이 되셔야 똑같은 20을 만들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x가 2배 되면 y는 2분의 1이 돼야 돼. x가 3배 되면 y는 3분의 1이 되셔야 되고, x가 몇 되면 4배가 되면 여기는 4분의 1배가 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말이야. 1 곱하기 20은 20이 되었죠? x를 갖다 내가 2배로 할게요. 그럼 얘는 몇이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어서 10이 되어서 20을 만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 x를 4배로 만들어 볼게. 그러면 4를 곱해야 되고 여기는 20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20의 4분의 1인 5가 들어가는 거죠, y에. 그래서 얘는 20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이런 것처럼 x가 2배, 3배, 4배 됨에 따라서 y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되는 그런 관계를 반비례라고 합니다. 그래프로 표현한 것은 이런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관계를 이해하시고 표식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게끔 연습하시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정비례 그래프는 이런 직선의 형태가 나오고요. 반비례 그래프는 이런 곡선의 형태가 한 쌍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래프들의 특징들을 파악하는 일을 할 거예요. 크게 이런 식으로 좌표평면과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정비례 관계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단원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를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어떤 주어진 상황을 보고 내가 이게 정비례에 관련된 것인지 반비례에 관련된 것인지 찾아내시고 식을 만들어내고 해결하는 과정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또 실생활의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정비례와 반비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단순히 어떤 식들을 외워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정확하게 정비례 의미들, 반비례 의미들을 파악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만 새로운 유형들, 실생활의 문제들이랑 연결되었을 때 내가 이건 정비례야, 이건 반비례야 라고 구분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문제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 개념들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각 단원에 대한 공부들 하시면 더욱더 재미있게 학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또 본 수업에서는 좌표평면과 그래프 더욱더 재미있게 하나씩 알차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이 시간은요. 좌표평면과 그래프에 관련된 부분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수에 대한 내용을 연결하기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이 단원들을 또 재밌게 공부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실 겁니다. 그럼 다음 특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